일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버는 건 운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왜 학벌도 없고 친척도 없이 맨몸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억대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왜 평범한 주부가 퇴직한 60대가 단 한 번의 전환점으로 인생을 180도 바꿨을까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돈이 당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돈을 밀어낸 것입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던 한 남자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밥 프록터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밥 프록터도 한때는 인생의 바닥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무실 청소를 하던 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돈은 밥 프록터에게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결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이 들어온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먼저 내면에서 만들어져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바로 주파수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도 늘 흑자를 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해도 항상 손해를 볼까요? 답은 기술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동하는 마음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은 파동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그 파동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거나 멀어집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걱정, 불안, 두려움의 생각으로 눈을 뜬다면 그건 마치 가난의 주파수의 라디오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도 돈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풍요의 주파수에 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그에 맞는 행동, 감정, 기회를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단지 말로만 풍요롭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부자인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생각할 때 돈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당신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빈 지갑을 바라보며 왜 이 모양일까를 되뇌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단 하나의 생각을 바꾸고 진짜 부자의 삶을 시작할 것인지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에 있습니까?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그 주파수에 맞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잠깐 큰 돈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그 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도 그랬습니다. 이 매년 약 3,200만 원을 벌고 있었지만 통장에는 4,8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숨 쉴 틈조차 없었죠.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고달픈 걸까? 그때 한 남자가 종이에 커다란 글자 A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밥, 이건 네 인생의 결과를 의미해. 결과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이건 내 진동이 보여주는 현실이야. 그 순간 이 밥 프록터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부의 진동이 아니라 결핍, 불안, 두려움의 진동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 진동에 정확히 맞는 결과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얼마나 빚을 질까라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이번 달 전기요금 낼 수 있을까를 계산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내리는 그런 밤, 받자마자 사라지는 월급,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돈, 계속 무언가를 때우기 바쁜 삶. 이건 삶이 아닙니다. 그저 생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선택했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진동이다. 외부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보내는 에너지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지라는 질문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노력의 양도, 이력서도, 은행 장어도 아닙니다. 단 하나 당신이 매 순간 보내는 진동, 당신이 매일 말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진동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단순한 초점의 변화가 정말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겁니다. 사실 성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지속성입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내는 진동이 바뀌면 놀랍게도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나는 늘 문제 하나, 빚 한 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파수를 바꾸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들이 마치 새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사람들은 항상 내 주변에 있었어요. 다만 그땐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무실 청소로 돈을 벌고 있어. 처음엔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곧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도 청소할 수 있어. 단 내 사업으로 하겠어. 그날 이후 저는 중고양동이 빗자루, 바닥 광택기를 빌려서 직접 장비를 마련했고 작은 청소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계약은 단 10만 원, 그 다음은 45만 원,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월 수입이 8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게 바로 1961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돈은 항상 존재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진동대에 올라갈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결국 그는 돈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은 빚을 더 자주 생각하나요? 아니면 해답을 더 자주 떠올리나요? 결핍을 떠올리나요? 아니면 번영을 상상하나요? 돈이 부족하니 최소한만 지불하자는 쪽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한 최대한 벌자는 쪽인가요? 아마 지금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바닥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도 그랬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한 그날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알게 됐습니다. 긍정은 현실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현실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진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알아요. 그도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바닥에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닥은 단 하나,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의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목표가 적힌 카드를 매일 읽는 것.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 단순한 습관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2,500만 달러를 벌고 있다. 한국 돈으로 3,400만 원이 아닙니다. 34억 원, 그것도 달러로요.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돈이 어떤 느낌일지조차 몰랐어요. 어떻게 벌 수 있을지도 전혀 감이 안 왔고요. 하지만 그는 계속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밤, 매번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이 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진동의 변화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짜 핵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 당신의 생각, 당신의 진동, 바로 그것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이건 단지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과학도 이걸 증명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은 전자기장을 생성하고 그 에너지는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반복은 당신의 뇌 안에 강력한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카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자동 모드에서 깨어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강력한 리마인더입니다. 지금은 제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의 정신은 어떤 방송 주파수에 맞춰져 있었나요? 당신은 매일 결핍의 파장에 있었나요? 두려움의 파장에 있었나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번영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진동에 있었나요? 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진동이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바꿀 차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신은 매일 이렇게 속삭이게 될 겁니다. 나는 안 돼, 불가능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당신의 파장에 응답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입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동하는 걸 있는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믿어온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돈은 더럽다. 부자는 위험하다. 욕심을 부리면 다 잃는다. 땀 흘려야만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들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당신이 약 7살까지 잠재의식이 방어 없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들어온 말들은 논리나 비판 없이 깊숙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30살이든 40살이든 60살이든 사실은 5살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낡은 패러다임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당신의 인식, 생산성, 창의성, 시간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입 수준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강의도 들었고, 명상도 해봤고, 진심으로 바뀌고 싶었어요.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책을 100권 읽어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도전이 올 때마다 과거의 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송에서 약 3억 9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녀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2년도 안 돼요. 그 돈은 모두 사라졌고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괜히 돈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 안에 자리 잡은 빈곤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재창조해냈습니다. 이건 자동차 사고 같은 겁니다. 자전거만 몰아본 사람에게 고급차를 주어보세요. 결국 사고가 납니다.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차를 운전할 준비가 안 된 마음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먼저 해야 할 것은 핸들을 잡기 전 마음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그 돈을 감당할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패러다임은 당신이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정할 뿐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허락할 수 있는지도 정합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죠. 저한테는 과분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겉으론 겸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런던의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룰렛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돈을 날리듯이요. 실패라는 익숙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성공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니까요. 그 정체성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떠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의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항상 같은 지점에서 멈추지 않나요? 매번 비슷한 문제로 돌아오지 않나요? 돈을 벌어도 항상 다 써버리지 않나요? 무언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상하게 불편하고 초조해지진 않나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은 당신 깊은 곳에 자리한 신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낡은 패러다임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 과정엔 반복,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작업 없이는 절대 변화는 시작되지 않는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마치 씨앗을 심었는데 흙 위로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믿으세요. 뿌리를 건드리면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바뀌면 열매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하세요.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모든 걸 잃기 전에,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세요. 당신을 맡고 있는 건 세상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낡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물려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시스템에 따라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워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남이 가르쳐준 삶을 살아갈 건가요? 그게 아니면
드디어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삶을 직접 창조할 것인가요? 제가 60년 넘게 인간 성장에 대해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강력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한 것이 결국 내가 된다. 가끔 바라는 것 아닙니다. 잠깐 영감 받을 때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그 하나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남자는 목표를 카드에 적고 매일 읽고 외우고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쓴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2,500만 원을 벌고 있다. 솔직히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제 연소득은 400만 원, 빚은 600만 원.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인생. 그 문장을 쓰는 건 우주선을 사겠다고 적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말했죠. 믿을 필요는 없어. 그냥 매일 읽고 외워. 그리고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말할 수 있어요? 밥, 그건 그냥 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종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왜냐고요? 카드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은 그 목표를 매일 읽고 실제처럼 느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바꾸고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습관이 당신의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 감정, 결정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에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목표에 가까운 사람들, 이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들, 뜻밖의 상황들이 당신을 향해 끌려오듯 나타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파동입니다. 우리 뇌에는 상행성 망상 활성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을 필터링하는 장치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집중할지 명확히 하면 뇌는 나머지를 무시하고 그것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갑자기 어떤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차가 도로 위에 자꾸 눈에 띄죠. 그 차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야 당신의 시스템이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를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적는 것. 중요한 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거를 적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겸손함 없이 당신의 내면이 진짜 원하는 것을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종이를 읽으세요. 여러 번 하루에 수차례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매달 1,500만 원을 벌고 있다. 부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다.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그 집의 모습, 위치, 향기, 가구, 햇살까지 세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당신의 바람을 머릿속에만 두지 마세요. 그것을 현실로 끌어오세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반복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듭니다. 매일의 반복은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 틀은 결국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갈등과 상처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고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35이었고 최저임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얼굴조차 거울로 마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빈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써보세요. 그는 웃었지만 결국 썼습니다. 나는 매달 1,500만 원을 벌고 싶다. 그에게 그 문장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이 되지 않아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는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그의 삶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 한 장을 쓰고는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잊어버립니다. 혹은 며칠 하다가 말죠. 그건 마치 씨앗을 심고 곧바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는 가지부터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먼저 자랍니다.
그 뿌리를 키우는 건 단 하나,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당신은 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보여도, 찌든 날이 계속되어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습관이 당신을 만듭니다. 작은 카드 한 장, 하지만 그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의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선택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외부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당신 내부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생존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적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카드 한 장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종이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사는 사람과 부족함 속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온도, 유산도, 환경도, 타이밍도 아닙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믿음, 돈과 자격에 대한 생각, 바로 그것이 당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저택을 지으려는 것과 같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사고방식을 평생 그대로 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 없어.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어. 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이 무의식의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생각들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 그리고 그 반복 속의 새로운 정체성, 그것이 당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연구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결정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적 현실은 당신 내면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 하여튼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으면 삶은 방어적으로 굳어버립니다. 아무리 도시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사고방식이 그대로라면 결과는 결국 다시 당신이 익숙한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항상 자신이 익숙한 기본값으로 당신을 되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값이 바로 자기인식,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결론입니다. 이건 마치 인생의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어도 몇 년 안에 그 모든 것을 잃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뀐 것은 통장 잔고뿐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 기준, 정체성은 여전히 이 과거에 머물러 있죠. 그 마음은 언제나 너는 거기까지야, 네 자리는 여기야라며 슬며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끌어내립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가들,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을 이뤘지만 그 정점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그는 선수 시절 동안 48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폭력, 결핍, 고통의 과거의 내면이 묶인 채로 그 위에 성공을 얹은 겁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분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반면 오프라 윈프리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학대와 차별,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겠다는 선택, 영향력을 만들겠다는 선택, 풍요를 허락하겠다는 선택,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녀의 주파수에 반응한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응답합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공의 95%는 마음가짐에서 오고 단 5%만이 전략에서 온다. 당신에게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 있어도 최고의 강의와 멘토가 있어도 당신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잡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여긴다면 당신은 알게 모르게 그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교묘하죠. 당신은 계속 미루고 딴짓하고 핑계를 만들고 장애물을 마주하면 스스로 멈추고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건 나한텐 과분해.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된 패러다임이 당신을 되돌리려는 무의식의 저항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한계는 당신의 잠재력의 끝이 아니라 당신 사고방식의 벽입니다. 이제 바꿔야 할 것은 계획도 상황도 외부 조건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기준,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장의 카드, 한 번의 선택, 하루의 반복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다시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봐요. 나는 그냥 이 정도가 맞는 사람인가 봐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삶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아픈 진실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훨씬 작고 부족한 삶에 머물러 있다는 막연한 내면의 슬픔,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자각, 방향, 그리고 정신적 구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 이미지 개발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가? 그 이미지는 곧 당신이 허용하는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종이에 쓰고 매일 읽고 매일 상상하고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살아가세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서서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게 나의 새로운 기준이야. 나는 이만큼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기준이 내면에 스며들고 당신을 중심으로 한 외부 현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예술가이자 작품입니다. 창조자이자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믿고 있는 그 존재가 곧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지금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걸 멈추세요. 이제는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대해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면이 말해주는가?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겨우 살아남는 존재인가? 그 내면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진정한 번영은 절대 현실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허용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사고방식의 열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외치는 순간 우주는 응답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일치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삶이 같은 주파수에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타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이제 그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매일 어떤 말로 자신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하세요. 의식적으로 풍요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핍이라는 잡초가 자랍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서 씨앗을 심든지 아니면 세상이 무작정 당신 안에 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당신 안에 풍요를 심으세요. 그리고 행동과 상상과 반복으로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세요. 당신 마음속에 그려진 자화상, 그 이미지를 바꾸세요.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생각하고 지금 느끼고 지금 행동하며 그 진동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성공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을 뿐이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대화의 핵심은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이 끌어들이고 당신이 만들어내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결정합니다.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당신은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당신이 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100분의 1만큼 더 나은 생각, 단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당신의 여정을 이어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맑은 날씨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